안녕하세요, 드립준입니다. 이번에는 비행기 탈 때 다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수화물 규정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물품들이 위탁으로 가야 하고 어떤 물품들이 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짐 쌀 때마다 헷갈리시지 않게 완벽 정리 딱 10분 안에 해드릴게요. 캡춘. 첫 번째로는 수화물의 종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화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hand carry 혹은 personal item, cabin bag, check-in bag. 이 personal item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항공권 결제 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작은 개인 짐을 일컫습니다. 이 친구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이 규격은 앞좌석 발밑 공간에 수납되는 기준이며 그래서 under the seat bag이라고도 부르고요. 같은 이유로 앞좌석 시트 밑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나 위에 오버시트 빈에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3, 4일 미만의 짧은 여행이나 현지에서 필요한 귀중품만 담기에 충분하고요. 작은 책가방 혹은 노트북 가방 이런 사이즈의 배낭을 많이 이용합니다. 로우코스트 캐리어들의 경우에는 크기 제한이 엄격하며 보딩 전 사이저에 가방을 넣어서 체크 후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일이 많고요. 위탁 수화물과 짐을 분리해서 패킹하실 때는 여권, 지갑, 의약품, 귀중품 등에 파손되기 쉬운 물건 위주로 짐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춘. 다음으로는 캐빈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내 수화물, 퍼스널 아이템보다 사이즈가 큰 기내 수화물입니다. 이 친구의 사이즈는 대부분 이렇게 항공사별로 규격이 다르고요. 요 규격은 오버드 빈, 오버시트 빈에 이제 들어가는 크기 기준입니다. FSC 같은 경우는 10에서 12kg까지 허용을 하지만 로우코스트 캐리어 LCC 같은 경우는 대부분 7, 8kg 정도로 무게를 제한을 합니다. 항공권 결제 시 퍼스널 아이템 플러스 캐빈백으로 같이 묶여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친구도 아니고요. 우리가 추가 요금을 내고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20인치 기내용 캐리어 혹은 보스턴백 40리터짜리 배낭 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스턴백을 캐빈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름 기준 캐빈백과 퍼스널 아이템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며 많은 여행자들이 수화물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행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오스프리 팝포인트, 픽디자인 트래블 백팩, 그리고 노매틱 트래블 백 등이 있습니다. 크기나 무게 제한을 퍼스널 아이템만큼 엄청 엄격하게 체크하지는 않으나 보딩 시 승무원이 보기에 규격에 어긋나 보이면 사이즈의 체크 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론 체크인백, 흔히 말하는 위탁 수화물입니다. 이 친구의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LCC 같은 경우 15kg, FSC 같은 경우 23에서 32kg 정도의 무게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무게와 개수 확인 후에 붙이는 수화물이며 항공사별로 무게, 크기, 개수 제한 및 초과 수수료 규정이 다 다릅니다. 수화물 체크인 시 무게 제한을 초과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나 캐리어에서 옷을 더 꺼내 입거나 특정 물품을 버리거나 무게를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가끔 카운터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하시면 봐주시는 카운터들도 있습니다. 운송 중에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귀중품은 넣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요. 수화물 분실 시 귀중품 같은 경우는 본인 책임으로 인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춘.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위탁 수화물로 가야 하고 어떤 것들이 기내 수화물로 가야 하는지 수화물 구분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항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을 꼽는다면 보안 검색대에서 이거 기내 반입 안 돼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겠죠. 헷갈리는 수화물 규정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액체류와 배터리, 어떤 것을 기내에 넣고 어떤 것을 위탁으로 붙여야 하는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액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액체에는 액체, 젤, 에어로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샴푸와 로션, 선크림, 데오드란트 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기억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인데요. 개별 제한과 총량 제한이 있습니다. 개별 제한은 100ml. 기내 수화물로 가져갈 경우에는 무조건 용기 하나당 100ml 이하여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용기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액체가 몇 ml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체를 담고 있는 용기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ml 샴푸통에 50ml만 남아 있어도 통이 100ml를 넘기 때문에 불가한 거죠. 따라서 용기가 100ml를 넘는다면 위탁으로, 아니라면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량 제한 같은 경우 1리터이며 앞서 설명드린 이 100ml 이하 용기들을 모두 합쳐서 1인당 1리터짜리 투명 지퍼백 1개 모두 담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100ml 이하 용기에 보관하였더라도 액체 총량이 1리터가 넘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위탁 수화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배터리 및 전자기기입니다. 배터리와 전자기기 관련 수화물 규정은 바로 화재 위험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요. 항공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화재, 항공기에서 불이 나면 즉시 끌 수 있는 곳에 두어야 안전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기내 수화물입니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전자담배 등의 전자기기와 여행 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 화물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전자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 사실 걱정하실 것은 없으나 항공사 혹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대용량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운송 불가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탑승 전 개별 체크는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Trip tune. 추가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몇 가지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눈썹 가위, 면도기 가능합니다. 날 길이가 6cm 이하인 작은 눈썹 정리용 가위나 혹은 코털 정리용 가위, 그리고 안전 면도기 같은 경우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도나 커터 칼 등의 날카로운 물건은 무조건 위탁 수화물. 두 번째, 술, 음료. 기내 면세점에서 산 술은 당연히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면세품이 아닌 일반 주류 같은 경우에는 100ml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 수화물로 붙이셔야 하며 알코올 도수가 24% 이하는 무제한에 해당이 되고요. 24% 초과 70% 미만은 5리터까지만 붙일 수 있다는 점. 오늘 이렇게 수화물 관련 내용 정리해봤고요. 다들 짐 싸실 때, 여행 가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여행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